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의 지원으로 유럽 운항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TA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이 어떠한 지원을 했고, 이 유럽 운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추가 상승 모멘텀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대한항공의 지원 세부 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지원을 주면서 유럽 노선으로 인해서 매출이 5천억 원이나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소 기대가 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6월부터 TA항공의 유럽의 4개 노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를 순차적으로 이관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 대한항공의 조종사들이 TA항공에 파견하는 움직임이 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두고 이렇게 유럽으로부터 이 독점 문제를 제기받으면서 TA항공의 좀 노선을 넘기는 것을 두고 관련 지원에 나선 바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오후 대한항공의 A330 계열 운항 승무원들에게 TA항공 파견 지원자 모집 메일을 보냈고요. 모집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장과 부기장으로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파견 기간을 보시면 최대 2년이면서 순차 파견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처우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고 이렇게 추가 수당도 좀 들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한항공이 A330 계열 기제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었죠. 이러한 기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던 것과 같이 A330 계열 기제 5대도 TA항공으로 이렇게 이관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TA항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330 기종 세대를 합친다고 한다면 TA항공의 장거리 항공기는 8대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TA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A330 기종 2대를 추가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종의 장거리 항공기를 이제 보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이 좀 강해서 이런 높은 수익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에어버스 330을 10대나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TA항공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한항공이 TA항공의 운항 승무원을 판경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EU 경쟁 당국에서 제시한 시정 좋지 않은 일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견 그리고 항공기 이관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TA항공의 유럽 노선 증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취항 시점 같은 경우는 6월로 첫 취항지는 프랑스 파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여름에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올해 여름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취항과 동시에 수익성도 확보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8월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노선도 순차적으로 취항을 하고요. 10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까지 취항을 해서 연내 4개 노선을 모두 TA항공이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A항공 같은 경우는 그럼 앞으로 여기서 잘 노선을 운행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부터 모두 시드니에 취항을 해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운항 경험을 쌓았고요. 다만 지난해 국내 국제선을 통틀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잦은 지연, 결항의 도마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는 장거리 노선 수가 TA항공 같은 경우 대폭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운항 능력을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선 같은 경우 연 환산 기준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의 매출 증가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는 TA항공의 매출 추정치, 이 올해 매출 추정치의 31%에서 35%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TA항공이 이렇게 매출이 극대화되면서 이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티앙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번에 말씀드린 5월 크로아티아 취항과 더불어서 이렇게 유럽 4개 도선의 취항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시면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앙호의 현재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일도 3.52%, 3.7%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이었던 2,500원대 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저점 부분인 1955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소 보유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추가 상승 모멘텀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현재 이격이 좀 좁혀지고 모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 전 고점 부근인 이 3,2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티항공에 대한 대한항공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유럽 노선 증편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와 그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